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의 한 카페. 백인 여자 손님이 카페에 있던 한국인에게 한국말 역겹다, 조용히 해달라고 쏟아냅니다. 옆에 앉아있는 한인 학생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다며 백인 여성 고객이 인종차별적 말을 한 겁니다. 카페 종업원들까지 나서서 모욕적인 언행을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여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종업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여성은 카페에서 쫓겨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한인 학생들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고 50만 건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에두아르도 씨의 사연인데요. 동양인 차별로 망해가던 커피숍을 한국인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에두아르도라고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 자격증이 있어 취업은 쉽게 되었지만 언젠가 독립해서 저만의 회계사 사무실을 차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들어 하나 둘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피렌체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를 갖고 있는데 2달째 비어있고 더 이상 관리할 체력이 없으니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자리라 새가 잘 나가는 자리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계속 비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가게를 팔려고 했다가 제가 커피숍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빨리 독립해서 저만의 사무실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가게 실내는 작은 크기지만 이탈리아는 대개 도로 앞 테라스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코너에 있는 어머니 가게는 실내 면적보다 테라스가 3배는 더 되거든요. 어머니는 직접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회사에도 약간의 양해를 구해 오픈 후 1달 정도만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모자란 근무 시간을 꼭 채우겠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직원을 3명 채용했죠. 저를 대신할 총괄 매니저가 필요했지요. 처음엔 정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손님도 많았고 매장 안팎으로 자리가 꽉꽉 찼습니다. 어떤 날은 매장에 손님이 꽉 차서 음료를 내줄 머그컵도 없을 때가 있을 정도였지요. 오픈은 성공적이었고 3주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직원 중에 가장 성실하고 손님에게 친절해서 평이 좋았던 안드레아에게 총괄 매니저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저와 같이 있는 동안 정말 자기가 사장인 것 마냥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커피가 많이 볶아서 쓴맛이 강해진 것을 발견한 것도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재질이 얇아졌다며 항의한 것도 모두 안드레아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커피숍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며 급여만 만족한다면 총괄 매니저를 맡고 싶다고 했죠. 저는 직장에 충실해야 했기에 보통의 매니저보다 약간 더 얹어서 안드레아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다시 직장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었고 안정되었습니다. 퇴근 후 매일 가게에 가서 청소를 하고 주방을 살폈는데 안드레아가 워낙 잘하다 보니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4번, 3번, 그리고 2번, 그러다 주말에 1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출이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가게에 사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매출이 차이 난다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안드레아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자꾸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피렌체의 관광객은 계속 꾸준한데 말입니다. 안드레아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숍 건물 위층에 있는 스파게티 식당도 손님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은 탓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또 1달이 흘러갔는데 그땐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매출이 처음의 절반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가 끝나고 매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비록 2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싶었죠. 하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몇몇 이탈리아인들이 테이크아웃만 해가고 말았습니다.
반면 건너편 커피숍에는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니 안드레아도 가게에 있는 것이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간 날 저는 안드레아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손님도 없으니 내가 마감하고 가겠다고 했죠. 안드레아를 보내고 저는 커피숍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벌레가 나왔나 아님 커피향이 작아졌나 하는 온갖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손님이 오셨는데 2층 스파게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면서 오랜만에 보는군 하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죠. 저는 사장님께 스파게티 집은 장사가 잘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답변 대신 저보고 견딜만 하냐고 되물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몰라 저는 사장님께 다시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저보고 설마 그 사건을 모르냐고 하시면서 어쩐지 라고 혀를 찢찢 차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안드레아에게 총괄 매니저 역할을 주면서 직원 채용도 그녀의 권한으로 주었죠. 그녀는 오후 카페를 봐줄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피렌체에 사는 브라질 출신의 이탈리아인 낸시아 씨를 흑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안드레아는 낸시아 씨 채용 면접을 볼 때 우리 카페의 고객들은 주로 백인인데 손님들이 흑인이 만든 커피를 좋아할 리 없을 것 같군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피부색으로 낸시아 씨의 바리스타 경력 9년을 일절 무시해버린 것이었죠. 화가 난 낸시아 씨는 자신의 SNS에 인종차별하는 카페 매니저에 대한 글을 올렸고 그 글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피렌체는 동양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서 이 일이 알려지자 SNS를 보고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불매운동에 나섰고 매장에 직접 항의하러 오는 동양인과 흑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달림에 원래부터 일하던 직원 한 명은 일을 그만둘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바하는 직원은 본래 오래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들어서 그냥 그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관둔 줄 알았거든요. 카페 페이스북에는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고 일부는 가게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게 주변에 이상한 글들이 붙어있는 적이 본 기억이 났습니다. 카페 주변 전봇대에는 감히 인종차별을 하다니 대단히 고맙다고 비아냥대는 벽보가 붙어 있었죠. 안드레아를 믿은 저는 충격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친 김에 CCTV도 보았습니다. 사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가게를 자기 일처럼 돌보는 성실하고 고마운 안드레아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안드레아의 태도도 그렇고 가게가 이 지경이 되니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점심즈음 출근해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함께 오후 8시까지 카페를 관리해왔습니다. 안드레아는 평범하게 가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화면에 있는 안드레아는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손님이 들어오면 냉금 달려가서 주문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손님을 받는데도 주문받으러 가지 않더군요. 어떤 손님은 계속 주문받으러 오지 않으니 저희 카페 직원을 계속 쳐다보다가 본인이 직접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드레아는 손은 흔들어가며 손님을 싹 무시하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또 신기한 게 어떤 손님들에겐 친절하게 주문받고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드레아가 감정 기복이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CCTV를 보고 나니 저는 허망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나 안드레아는 유색인종을 싫어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안 받은 사람은 모두 동양인이거나 흑인이었던 겁니다. 저와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곧잘 숨겨왔던 거죠. 동양인 손님, 흑인을 저 따위로 대하는 건 피렌체에서 운영하는 제 가게에선 큰 타격이었습니다. 아시아 관광객 비중이 높고 모두 SNS의 글을 보고 가게를 찾아오니까요. 특히 여행 가이드는 자국민을 무시하는 가게에 절대 관광객을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요.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아에게 느낀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지요. 다음 날 퇴근하고 가게에 간 저는 안드레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인종차별주의자였으면 고용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같이 일하는 동안이라도 거부 반응을 보였다면 내가 조치했을 텐데. 이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만 여겼던 안드레아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매장을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 동양인과 흑인들이 너무 많았고 커피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였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던 저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질렀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짐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당장 가게를 운영해줄 직원도 없었지만 안드레아와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다음날 현수막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의 잘못된 인종차별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적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훌륭한 직원이 올 때까지 휴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채용 공고문을 냈습니다. 며칠 뒤 면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저는 좋은 직원을 만나고 싶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테이블을 닫고 주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면접자가 곧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인 여학생이었거든요. 여학생은 자기는 패션을 전공하는 한국에서 온 강현주라고 하는데 사정이 생겨 반년 정도 휴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SNS의 운영에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 가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고 직원의 잘못된 태도로 가게가 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신이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인종차별로 망한 가게에 동양인이 들어오면 반전 매력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녀의 유쾌하고 강단 있는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주는 급여 방식보다 매출의 몇 %로 돈을 받았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매출이 올라가면 자신의 기여도가 큰 것이니 책임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말입니다. 이 당돌한 한국 아가씨의 제안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일리 있는 말이라 우리는 금방 급여 협상에 들어갔죠. 그리고 현주의 제안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디저트 종류를 빼서 일을 줄이고 홀에 주문받는 직원을 두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인건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직원을 당분간 자기 혼자 두고 빨리 경영을 정상화하자는 제안이었죠. 아니, 한국 사람 똑똑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패션을 전공한 학생이 경영을 뚫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안드레아에게 마음이 많이 상했던지라 의욕이 다 사라졌는데 현주의 말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현주는 퇴근 후 반드시 하루 2시간씩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SNS를 잘하니 자기가 일하는 것을 올리고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올리면 이 가게도 이미지가 훨씬 좋아지는데 그건 가게에 손님이 많이 없을 때 해야 하니 저녁마다 제가 도와주면 자기는 그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겠다는 거죠. 저는 현주의 적극성에 박수를 치며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지요. 현주는 저의 구세주였습니다. 현주가 온 후 가게 매출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던지라 바로 매출이 급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주가 SNS에 저는 한국인이고 여기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글을 쓰고 여기 사장님께서는 항상 신선한 커피를 구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다니십니다 하며 글을 올렸죠. 그 덕에 저는 진짜 쉬는 날 시장 조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거짓말 할 순 없으니까요. 현주의 SNS는 점점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커피 가게를 갔는데 오픈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했던가요? 현주의 헌신과 배려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 현주에게 제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장사가 바빠지니 SNS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서 저녁 직원을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구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인 남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저는 현주에게 괜찮겠냐고 물었는데 현주는 뭐가 문제냐면서 잘 운영되기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 잘 보라고 되려 저를 타일렀어요. 현주가 온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가게 매출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현주는 자기가 복학하기 전까지 3개월이 남았으니 미리 대비를 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주에게 정식으로 고용하겠으니 가게에 더 있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자기는 꿈이 있다며 일은 이 정도면 되었고 우리 가게 덕분에 자기도 사회 공부 잘했다고 쿨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죠. 그녀는 그렇게 당돌한 학생이니까요. 그렇게 제 가게는 피렌체의 작은 명소가 되어 훨훨 날고 있습니다.
현주가 없더라도 그녀가 가르쳐준 정면 돌파의 방법으로 운영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양 문화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녀의 철학이 동양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종차별로 가게를 접어야만 했던 에두아르도 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국 유학생을 통해 재개할 수 있었다니 에두아르도 씨 정말 다행입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